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우리 전시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사실 전시를 하나 보고 왔죠. 그때는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 전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국내에서 열리는 해외 작가 전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예술가이자 아트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 뱅크시. 네. 아하, 뱅크시가 드디어 옵니까? 네, 왔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뱅크시 개인전 리얼 뱅크시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 뱅크시라고 하는 예술가는 이제 목돈연구소에서도 좀 익숙한 예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6월 달과 9월 달에 목돈연구소에서 뱅크시 전시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또 다시 짚어보자면 작년 6월 달에는 14년 만에 열렸던 뱅크시의 개인전을 다뤘었습니다. 컷 앤 런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었고요. 뱅크시가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보인 예술을 회고하면서 열린 대형 전시였는데 이게 영국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었는지 우리가 영국까지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작년 9월 달에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뱅크시의 화제작이었던 그 풍선을 든 소녀가 전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18년 런던 소더비 경매 현장에서 낙찰되면서 동시에 뱅크시가 갈아버렸던 문제의 그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한번 드렸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뱅크시라고 하는 예술가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너무 잘 알려진 예술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서울에서 이 뱅크시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약간 빠른, 약간 시사에 관심 있는 유치원생들도 알 거예요. 놀이터에서도 큰 논란이 됐었던 진짜 뱅크시 논란. 네. 이게 전시 제목이 재밌어요. 리얼 뱅크시. 네. 하도 가짜 논란이 많은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 있네요. 뱅크시 is nowhere. 아무데도 없다. 그렇죠. 아무데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게 또 어우. 뱅크시가 아닌가. 유비쿼터스예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네, 제가 최근에 그냥 불현듯 초등학생 미술 교과서를 한번 서점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뱅크시 그림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예술가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로 그 가짜 전시로 몸살을 앓았었던 예술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요거 진짜 전시냐? 어. 가도 되냐? 이렇게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정우 에디터가 감별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여기는 뱅크시의 진짜다. 여기는 가짜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뱅크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컨텐츠에는 그게 뭐 전시가 됐던 책이 됐던 영화가 됐던 항상 문구가 달리기 마련입니다. 그 전시가 열리거나 책이 팔릴 때 혹은 영화가 개봉할 때 뱅크시의 허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꼭 기재하게 해두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허가가 된 컨텐츠와 못 받은 컨텐츠 두 가지를 다 좀 보는 편이기는 한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뱅크시의 허가를 받은 컨텐츠는 확실히 뱅크시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술가 본인이 일단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정보도 훨씬 더 디테일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허가를 받지 못한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다소 정보가 좀 산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책의 경우에는 뱅크시의 이야기보다 뭐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룬다든지 그리고 전시의 경우에는 동료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같이 선보인다든지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이런 문구들도 있었어요. 뱅크시가 이 영상을 확인은 했는데 승인은 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뱅크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승인 못 받은 콘텐츠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요. 승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뱅크시가 뭐 반대를 했다라든지 혹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뱅크시가 내가 참여했다고 하지 말아달라 혹은 크레딧에 내 이름 넣지 말아달라라는 네. 정도의 스탠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됐었던 전시회도 있기는 했는데요. 3년 전에 한국에서 열렸었던 뱅크시 전시, The Art of 뱅크시입니다. 이 전시는 뱅크시의 오랜 동업자였던 스티브 라자리즈가 뱅크시와 결별한 후에 단독으로
했던 전시였는데요. 당사자의 승인 없이 작품으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엄연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이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됐었고 이 케이스가 반복되면서 다른 전시들도 많이 열리게 됐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아트 오브 뱅크시라는 전시가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또 앵콜 전시까지 열리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투어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뱅크시의 경우에 이거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기는 했지만 스티브 라자리즈랑 10년 넘게 동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얽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웹사이트에다가 이 전시 가지 말라, 페이크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10월에 조지아에서 또 디 아트 오브 뱅크시가 진행이 됐고요. 계속 투어 형태로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뱅크시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기도 한 것이 스불제. 네, 역시 아시는군요. 네. 그 뱅크시가 익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생기게 되는 빈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거리 예술가다 보니까 거리에 그려진 그림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생기게 된 빈틈에 파고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고 이제는 뱅크시가 이런 일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동의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좀 저작권을 주장을 하는지 등등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관객들이 알 수 있게 되기는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하지 말라는데 이 오랜 동업자였던 사람은 앵콜에 앵앵콜까지 하고 네.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초대하는 쪽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전시는 진짜 이건 진짜야라고 하는 게 전시의 제목이잖아요. 네. 이번 전시는 진짜예요? 이번 전시는 진짜는 아닙니다. 사실 아, 진짜 전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진행을 했었던 컷 앤 런이라고 하는 전시가 최근에는 유일한 진짜 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진짜 전시라는 것의 의미는 뱅크시가 기획에 참여했거나 본인이 어느 정도 좀 크레딧이 있는 전시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뱅크시가 승인한 전시도 아닙니다만은 대신에 승인한 작품들이 일부 나오는 전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티브 라자리즈의 불법 전시가 진행됐을 당시에 전시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더 논란이 됐던 것은 위조된 작품들도 꽤 선보여졌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뱅크시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패스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해충 방역인데 뱅크시 입장에서 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느껴지는 좀 강력한 워딩을 사용한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뱅크시가 했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작권은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사실 저작권을 주장하는 게 모순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패스트 컨트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곧 뱅크시라는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를 명분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가지고 뱅크시 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뱅크시라는 예술가가 가진 그 빈틈들을 파고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업체들이라든지 개인 브랜드들의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판매되었던 뱅크시 작품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뱅크시 작품이 위조하기도 너무 쉬운 작품이고 또 과거에 활동 초기에 판매했었던 작품들의 경우에는 서명조차도 안 하고 판매했던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패스트 컨트롤을 통해서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받는 그 과정이 인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뱅크시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패스트 컨트롤을 통해서 진품 인증을 어렵게 받은 2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동료 그래피티 작가들의 작품 그리고 뱅크시가 이 작품들을 만들었던 과정을 담은 영상 작품들 100여 점을 포함해서
총 1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렇군요. 패스트 컨트롤. 약간 분노가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어떤 게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뱅크시의 스텐실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풍선을 든 소녀 같은 이 뱅크시 했을 때 떠오르는 스텐실 작업들이 전시가 되는데요. 이 스텐실은 약간 일종의 불어펜 같은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치를 해서 그걸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싹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그대로 모양이 나오게 만드는 기법인데요. 이 스텐실은 뱅크시가 그래피티를 시작했을 당시에 그래피티가 불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경찰한테 안 붙잡히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스텐실 그래피티 작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도했었던 기법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기법이죠. 그런데 같이 활동하던 그래피티 아티스트들한테는 이 기법이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었어요. 왜요?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그려내는 것이 그래피티의 미덕인데 뱅크시는 너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확실히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뱅크시가 다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덕분에 훨씬 더 빨리 본인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텐실 기법이 다른 예술가들과 차별화된 뱅크시만의 대표적인 기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들이 제법 많이 전시가 되니까 즐겁게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었던 뱅크시 작품들도 많이 선보여지는데 오늘은 이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텐실 기법의 작품들을 전시장에 맨 처음 들어가면 만나실 수 있고 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디지멀랜드에서 선보인 작품들을 포토존 형태로 구성을 해뒀는데요. 이 디지멀랜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디즈멀랜드? 앞서서 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경찰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 그려야 진짜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재밌는데 디즈니랜드 아니고 네. 디즈멀랜드요? 네, 맞습니다. 이 디즈멀랜드는 뱅크시가 비교적 최근인 2015년도에 만든 놀이공원인데요. 영국에 있는 슈퍼메어 해변에서 5주 동안 팝업 형태로 잠깐 운영한 곳입니다. 이 슈퍼메어 해변은 뱅크시한테 좀 특별한 곳이었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휴가를 보내던 추억의 장소라고 하는데 이제는 쇠퇴한 휴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뱅크시가 이 슈퍼메어 해변 근처를 지나가다가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는 공간인데 망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좀 내가 활기를 되찾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디스멀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놀이공원을 만듭니다. 이 디스멀은 음울한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이 놀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가족 테마파크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캐스트 분들이라고 하시죠. 그분들이 막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디즈멀랜드의 직원들은 항상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고요. 서 있지 않고 어디를 기대에 있는다든지 네, 삐딱하게. 네, 화내듯이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존의 놀이공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보통의 놀이공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놀이기구나 게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뱅크시가 진짜 놀이공원처럼 구현을 해뒀는데 사실 이렇게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또 돈 내야 되면 부모님들이 잘 안 해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뱅크시가 좀 더 놀고 싶은 아이들을 네. 위해서 어린이 대상의 대부업체를 내부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율이 5,000%. 어린이 대상 대부업체요? 네. 이 말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이율 5,000% 일단 한국에선 불법입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역시 뱅크시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런지 알겠는데 약간 요거는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 작품 한번 보러 갈까요? 이민자들이 가득 찬 원격 조종 보트 이건 뭡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디즈멀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작은 놀이기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작품은 1파운드, 하나 약 1,700원 정도를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보트를 조종해서 강을 건너는 게임인데 근데 이것도 단순한 게임은 아니에요. 이 보트 안에는 이민자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인데요. 그 뒤쪽으로는 한 척의 경비정이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관객은
관객은 1파운드를 딱 넣으면은 경비정이나 혹은 이민자들이 탄 보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구명정 안에 있는 이민자들은 보트 위에 고정장치 없이 그냥 살짝 올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비정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 이민자들이 강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뱅크시가 이걸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연출을 했었다라고 해요. 탈출 과정에서 낙오되는 이민자들을 보여주면서 어렵게 탈출을 해야만 하는 난민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라고 한 건데요. 뱅크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예술이 아니다. 작품을 통해서 관객은 그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뱅크시가 그동안에 선보였었던 작품들을 보면 항상 유쾌하고 좀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도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 작품 역시 그런 장치가 엿보이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도 이 디즈먼랜드에서 전시가 됐었던 게임이었는데요. 이런 게임을 비롯해서 다양한 뱅크시의 어떤 그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디즈먼랜드가 흥행을 했었습니다. 5주라는 진행 기간 동안 15만 명이 방문을 와. 했었다라고 하고요. 입장료 수익만 하나에 약 7억 2천만 원 가량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별도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 놀이기구가 많았다 보니까 전체 수익은 더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14m에 달하는 벽에 이 드로잉으로 디즈먼랜드를 구현을 해뒀고요. 디즈먼랜드의 입장 공간과 그리고 당시 이 놀이공원에서 선보였던 회전목마도 모형으로 같이 구현을 해두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서 이 기구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전시에서는 뱅크시가 2019년에 직접 만든 굿즈샵인 GDP를 구현해뒀습니다. GDP요? 네, 그 이름이 GDP인데요. 네. 관객은 실제로 이 GDP에서 제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뱅크시라는 인물이 그동안에 미술 시장의 상업성을 노골적으로 혐오해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 작품도 안 팔렸으면 좋겠다. 부자들의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예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굿즈샵을 차린 거는 조금 모순되는 행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뱅크시 그림을 이용해서 어떤 회사가 엽서를 만들어서 팔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뱅크시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법원에서 뱅크시에게 했던 말이 상표권을 주장하려면 너도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뱅크시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반강제로 열었던 굿즈샵이 바로 GDP인 겁니다. 당시에 뱅크시 작품이 프린트된 옷이나 에코백 같은 좀 흔한 굿즈류들을 판매를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판매 방식이 역시나 뱅크시가 뱅크시한 것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네. 이 GDP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뭐 에코백, 스티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라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가방 사러 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전 땡이에요. 저는 에코백 못 사는 거예요. 못 삽니다. 네. 정확히 내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문장으로 와. 답변을 해야 됐는데요. 어렵다. 네. 그런데 이 답변이 괜찮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별로면 살 수가 없는 건데 그 판단은 점원이 했고요. 그리고 물건을 현장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점원이 집으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품이 배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될 때까지도 내 답변이 괜찮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돈은 미리 내고요? 돈은 이제 나중에 추후 후불이군요. 결제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굿즈샵을 뱅크시가 법적인 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됐었지만 이 과정에서 뱅크시의 매력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되면서 한 번 더 화제를 모았었고요. 이후에 이 GDP에서 계속 팔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으로 굿즈샵을 확장해서 운영을 해왔고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과 관련해서 같이 보실 만한 콘텐츠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뱅크시가 직접 제작한 페이크 다큐가 있습니다. 제목은
작은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예요. 이 많은 미술관에서 퇴장할 때 기프트샵, 뭐 굿즈샵 같은 것들을 거치게 해뒀는데 뱅크시는 이게 예술 시장의 상업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의 제목으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에서는 뱅크시가 이런 상업적인 미술계를 풍자하는 이야기를 구성을 해뒀는데요. 뱅크시가 가상의 예술가인 미스터 브레인워시라는 인물을 스타 예술가로 키워내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뱅크시가 느끼는 허무감, 미술 시장에 느끼는 실망감들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놀이공원에서도 사자 봤으면 사자 인형 있는데 안 지나가면 못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요. 이게 뱅크시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 다 본 것 같지만 저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빅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